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최근 기출 선지들을 분석을 해서 나올 만한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를 보시면은요, 62회 기출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62회라고 그랬었고요. 이 바로 직전 동영상에서 제가 문제를 풀었는데, 내용 정리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목요일 날 밤 10시 37분이 되겠습니다. 12시 전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내로 끝내고요, 바로 집에 가서 올려서 여러분이 바로 한 24시간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달리겠습니다. 62의 기출 정리를 보시면은요, 먼저 정미 7조약이 뜬금없는 선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권 피탈 과정을 내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랬을 때 바로 1907년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고통차 한번 써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 이 순서가 되겠고요. 고문정치는 러일전쟁 기간 중인 1904년이 되겠고요. 메가타하고 스티븐스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감정치는 바로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오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1907년에 이제 차관정치, 정미 7조약에 의해서 일본인 차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요,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해서요, 고종을 퇴위를 시키고 정미 7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속 각서로서 군대를 해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해산 군인들이 합류를 해서 화력이 세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하지만 사전에 정보가 누설이 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에 보시면은요, 예송 논쟁에 관한 선지가 있었습니다. 기의 예송에서 기년설. 그래서 이 기라는 거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의 예송 같은 경우는요, 우리 어떻게 외웠었냐면요, 기갑 이렇게 외웠네요. 경기갑 좀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갑 이렇게 배웠었고요. 기의 예송에서 기년설, 서인 집권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종 때가 되겠고요. 현종 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서인이 이미 집권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광인효현이기 때문에 현종 때고요. 서인 집권이 인조 반종으로 되기 때문에 인조 다음에 효종이 북벌, 그 다음에 현종이 예송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의 예송에서 기년설 그랬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누가 했다고요? 서인의 영수였었던 바로 그 유명한 송시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송시열 같은 경우는요, 기자하고 관련이 많이 되는데요. 어떻게 관련이 되냐면요, 선지들의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기축봉사라는 거 선지에서 혹시 보셨나요? 이게 바로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를 하면서 효종 때 북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하고 관련이 된 명에 대한 의리, 서인들이 강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강해군을 무너뜨리고 인조 반정을 하게 되는 그런 명분이 되겠습니다. 기축봉사, 명에 대한 의리 나온다 그러면 킬러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뒤에서도 배우듯이 바로 그 유명한 숙종 때의 한국에서요, 오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번 잘 써봤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갑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기사황국이 있습니다. 남인 입장에서는 기사 회생을 하게 되지만 이 기사황국에서 바로 송시열이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연히도 기해예송, 그 다음에 기축봉사, 그 다음에 경기갑 했을 때 바로 기사황국에서 바로 송시열이 죽게 된다. 그래서 기하고 송시열은 관련이 된다. 이렇게 하나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시열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기의 동국지도 백리척이었고요. 최초의 축척을 사용했다. 대동여지도가 최초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있어서 이 외란 아니면 호란이 한 문제씩 나왔는데 이번이 호란이 나올 차례고요. 그래서 제가 10가지 주제로 정리를 했고요. 그것들은 오늘 많이 생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주제에 올린 동영상은 정말로 꼭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안 나오면 서운한 선지들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정묘호란이 먼저 있고요. 병자호란이 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묘호란 때는 화의가 성립을 했다. 형제 관계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군신 관계를 요구해서 다시 한번 싸웠다. 그래서 잘 싸운 애들만 보게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묘호란 때까지는 후금이었었고요. 금나라, 고려시대에 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진족의 금이 되겠습니다. 별무반하는 금 대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때는 후금이었었고요. 군신관계를 4대를 강요를 하면서 이제 국호를 청이라고 바꾸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는 바꾸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정봉수의 용골산성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가리 통뼈, 골격이 좋다, 잘 싸웠다. 정봉수에 있어서의 용골상성은 서울 쪽이 아니라 황해도 쪽이다, 북한이다. 이거 하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립도 신립하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죠. 신립이라는 거는 충주에서 싸웠던 애고요. 임진왜란 때 이립은 달입니다. 그런데 이립보다는 정봉수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자호란은 결론적으로 뭘 했었냐면 우리가 항복을 했잖아요. 그거 가끔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령업, 용은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그래서 용령업,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남한산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김상용, 김준영, 그 유명하진 않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용용이 나오고 임경업, 백마산성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은요, 바로 병자호란하고 관련이 된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삼전도 항복. 그 다음에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복림대군이 바로 효정이 되는 거고요. 북벌을 추진을 하고요. 조총부대를 파견을 해서 코미디 같은 나선 정벌 러시아를 도와주러 가게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전에 선지에 나왔듯이 아주 어려운 선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배웠었냐면요, 성악 10도하고 성악 지벼, 이항과 이의를 구별해야 되는데, 같은 거를 반복한 사람이 지벼하다라고 그랬었죠. 이황은 바꿨잖아요. 이의는 계속 지벼하게 하기 때문에 성악 지벼고요. 그 다음에 해주 향약이 해줘 그러면서 계속 지벼하게 반복을 한다. 그래서 이의가 되겠습니다. 작년 선지가 아니라요, 60일의 선지에 예안 향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황으로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기대승과 사단 7정 논쟁을 했었다. 이것도 심화체제에서 나온 선지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거는 신사임당의 아들내미였었던 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특색 있게 잡색군, 이거 하나 보셔야 된답니다. 구주 오서경이 있었고요. 구서당 10정, 제가 이전에 정신이 없어서 구서당 10정을 고려라고 그랬었는데요. 이 신문왕에 뭐가 되는 거냐면요, 신문왕 때에 있어서의 통일신라의 군대가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조선 후기의 잡색군, 잡다한 옷을 입고 있다. 군복이 통일되지 않았다. 오합지졸이 되겠습니다. 그런 애들이 바로 향토 방위를 담당을 하는 예비군이 되겠고요. 유사시에만 얘네들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잡색군 하나 오답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거 같은 경우는 이모군란 이후에 맺었다. 이모군란 이후에 재물포조약을 맺게 되는 것들이고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맺어서 말을 했듯이 내지통상권, 그러니까 육지까지 와서 얘네들이 장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항해서 바로 상해사를 설립을 하는데 대동상해가 선지로 나왔었죠. 그래서 대동상해, 대동강, 평양 지역에 있는 상인들, 그 다음에 장통회사, 이런 것들이 바로 82년 이후에 나오게 되고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었죠. 황국중앙총상회. 황국이라는 거는요, 95년에 을미사변, 96년에 아간파천, 임금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독립협회가 있었던 것이고요. 나갈 때는 거지였지만 돌아올 때는 황제가 됐다라고 하면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황제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 황국, 황제의 국가, 그 다음에 황성신문, 그 다음에 제국신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97년 이후인 9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중앙총상회는 바로 상권수호 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언제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1898년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전상인 같은 경우는 신해 통공하면서 배웠습니다. 정조가 유기전을 제한 시전상인의 특권을 폐지시켜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을 마시면서요, 조금 진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신항공사가 수립된다. 이것도 좀 뻘쭘한 선지라고 그랬었죠. 신항공사라는 건 뭐를 이어받는다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게 1908년에 만들어집니다. 스티븐스가 누구에 의해서? 장인은 전명훈에 의해서 죽는 그때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바로 직전에 뭐냐면은요,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하는 그 1908년에 만들어진 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너무 지금 흥분하고 있네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그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항공사를 만들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정리를 보관이라고 안 하죠. 그것들에 있어서를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토지라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요, 제헌국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농지개혁법이 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반민특위법, 이런 것들이 바로 2년밖에 안 했지만 제헌국회에서 만들었겠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바로 농지개혁이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6.2년 기출선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또 6.2 기출선지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승만이 이제 끝나갈 때, 그렇죠, 4.19에 의해서 끝나갈 때 조금 더 정리를 할 거랍니다. 이 전에 61회하고 62회가 연타로 광주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4.19하고 뭐가 되는 거죠? 예, 4.19하고 87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4.19가 언제 나왔다고요? 60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번 같은 경우는 87년 6월 민주항쟁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데요. 하여간에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승만이 60년에 쫓겨났는데 그 직전이 되겠습니다. 예, 남맥상을 노출을 하고 있네요. 진보당 사건에 의해서 조봉암을 죽이겠고요. 보안법 파동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 예, 자기의 비판적인 이런 것들을 폐간시킨 이런 사건이 바로 이승만 말기다. 그래서 진보적인 경향신문 이렇게 하시면은요, 진보당 사건 보가 있기 때문에 보안법 파동, 이거는 국가보안법이 되겠고요. 이거 뭐가 변해서 된 거라고요? 1925년 2525 잡으러 온 그것이 되겠습니다. 치안유지법. 그게 이어지는 게 바로 이 보안법 파동이 되겠고요. 경향신문 폐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나오고 있네요.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바로 두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이한열 군이 사망을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다. 이 직선제의 역사에 대해서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948년 50선거에 의해서는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았었는데요. 2대 국회, 아까 1950년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나요? 1950년에 2대 국회가 되는데 여기서 이승만의 반대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뽑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승만이 뽑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 기간인 1952년에 발췌 개헌, 54년에 4.4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사라고, 6.25 전쟁 중이기 때문에 총을 발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췌 개헌에 의해서 직선제가 되는 거고요. 4.4 개헌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번 이상을 할 수 있어요. 3번까지가 아닙니다. 3번까지 하는 것들은 1969년에 바로 369 하는 3선 개헌이 되겠습니다. 누가 했죠? 69년이기 때문에 바로 그네 아빠인 박정희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잡아놓으세요. 바로 직전에 나왔었던 것들이 바로 뭐가 됐었냐면요, 허정, 4.19 이후에 허정의 가도 내각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고요. 이번에 나올 것 같은 경우는 유신이라든지, 예, 전두환의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정리하고요. 발췌 개헌에서 바로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된다. 이거 하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6.29 선언에 의해서 직선제가 정리가 되고요. 4.13 호원제체,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 국민들이 직선제를 원했지만 언제부터 간선제로 운영이 됐었나, 여기 하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87년도에 직선제 개헌, 이게 9차 개헌이 되는 것들이고요. 마지막 개헌이 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았을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바로 72년에 10월 유신헌법이 되겠습니다. 유신헌법은
전에 문제 풀면서 이야기했듯이 뭐죠? 통일유체 국민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도 뽑았고요. 국회의원 3분의 1도 뽑았다. 국회의 해상권도 가지고 있었다. 뒤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개테러 독재였었다.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를 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71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87년까지 계속 간선제였었다. 유신헌법이 없어지고 나서도 이른바 뭐가 되는 거죠? 1980년에 전두환헌법에 의해서도 미국 대통령을 뽑듯이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직선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발췌 개헌에서 바로 직선제로 바꿨었고요. 여기서 직선제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언철폐, 독재 타도, 5년 단임의 지금 현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분이 넘었는데 그렇게 많은 진도는 나가고 있지를 못하네요. 물을 한 잔 마시면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성공한 게 별로 없는데 항무지 개강권 저지 투쟁에 성공을 했었다. 보안해가 되겠습니다. 보국 안민에서 약자랍니다. 보안해가 되겠고요. 1904년이 되겠고, 스스로 항무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농강회사를 설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국 개몽운동에서 어찌 보면 성공한 유일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애국 개몽운동은 1905년 을사조약을 전후로 해서 전개된 운동이 되겠습니다. 전이 바로 여기 나온 보안회가 되겠고요. 그 뒤에가 뭐 대한자강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신민회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98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애국개몽운동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습니다. 독립협회에서 러시아 반대 운동들이 성공을 했었다. 그래서 전에 문제 풀었던 게 저령도 조차 부산에 있는 영도, 이거를 러시아가 가져가려고 했을 때, 조차 빌려가려고 했을 때 저지투쟁에 성공했다. 몇 개 없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뭐 최근 선지들은 아닌데 대한자강회, 대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고종태의 반대운동을 하다가 해산이 됐었다. 신민회 연타로 2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초의 공화제를 주장을 했었다. 최초로 공화제 정부가 수립이 된 거는 역시 1919년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전에 1910년대 독부대강회,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는 임병찬 복벽주의 전제군주제를 주장을 했었고요. 뒤에 나와 있는 대강에서 대한강복회 같은 경우는 박상진 공화주의를 주장했다. 이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같이 연결을 하세요. 태극서관, 자기회사, 신흥강습소. 뒤에서 한번 정리합니다. 지역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역에서 서간도 아니면 연해주 아주 유력하고요. 그래서 서간도에 있었던 게 바로 신민회에서 만든 독립운동 기지였었다. 대표적인 게 삼원보가 되겠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됐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바로 갑신장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걸 왜 뽑았는지 아십니까? 62회 같은 경우는요,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요. 61회에는 뭐가 나왔었냐면요, 이모군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0회에는 갑신정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59회에 또 갑신정변이 나오긴 했지만, 연타로도 나오긴 하지만, 지금에서 중요한 것들은 바로 갑신정변이 나올 차례라는 겁니다. 물론 동학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갑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요, 우정국의 개국축하연,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우리 선지 풀면서요, 83년도에 박기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박문국, 기기창, 전함국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게 초기 개화 정책이 되겠고요. 가끔 3점짜리 문제로서 뭐가 나온다고요? 연도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우정국은 84년에 개국 축하연을 열었었고요. 이때 청일 간의 교전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부들러 너희 중립화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실패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여기는 급진개합하기 때문에 청나라를 싫어하는 거죠. 정홍의 허례를 폐지하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문벌 폐지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이 되겠습니다. 한성조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그 이모군란 이후에 제물포조약이 더 중요합니다. 제물포조약, 한성조약. 그래서 제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물포조약 때 군대를 주둔하게 되는 거고요. 한성조약 때 공사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텐진조약이 되겠습니다. 텐진조약에 의해서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가 동시에
나가고 동시에 들어온다. 동시철병, 동시파병.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온 게 바로 동학농민운동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갑오개혁이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일전쟁이 종결이 되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삼국 간섭에 의해서 러시아가 뜨니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장변 하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62의 기출 정리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국채보상운동이 나와 있네요. 국채보상운동은 항상 뭐하고 대비가 된다고요? 물산장려운동, 평양이 되겠고요. 이거는 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상돈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김강제보다는. 그래서 역시 대한매일신보가 많이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대한매일신보, 연도로도 나왔었답니다.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요, 그 유명한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던 두 사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전에 나왔었던 62에 나왔던 헐버트라는 거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베델이 되겠습니다. 베델이 영국 사람인데요, 러일 전쟁의 특파원으로 와서 딱 봤더니 조선 애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얘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대한매일신보를 같이 경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언제 생기냐면요,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 1904년 이후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선지가 바로 단연보국체라는 논설, 황성신문, 시랴방성대고, 장지연 이러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통감부, 아직 총독부 안 생겼죠. 고통차에서 초대 통감 미토 히로부미, 얘는 1909년에 안중근에 의해서 암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학교에서 최근에 나온 게 이하학당이 되겠습니다. 스크랜턴이 설립을 했고요. 제일 먼저는 아펜젤러의 배제학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개몽운동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문맹퇴치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선인별가 먼저 있고요. 부나로드운동, 이게 바로 시문의 상록수의 배경이 된다. 이런 게 나오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뒤쪽에 문화편을 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듣고 가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한국사는 역시 벼락치기가 최고입니다. 직전에 외우시고요. 오늘 말고 내일이 이제 금요일 마지막 밤이잖아요. 이때 밤 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안 돌아가서 뭐 생각나지 않아. 여기 주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밤을 새고 가서 졸면서 푸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권 통문이 또 나왔었네요. 그래서 북촌 아녀자들의 부녀자들의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 그러면서 제국 98년에 이게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어 사건 같은 경우가 조선어 학회 사건, 이거 같은 경우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게 되는 거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이라든지 표준어 제정, 이거에 노력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뜬금없는 선지 꼭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국합작위원회가 나오는 것들인데요. 해방 이후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배웠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담이 45년에 있고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있는데,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뒤에서 우리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궁궐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덕수궁, 경궁이라고 그랬었죠. 거기에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무기휴회가 된다라는 거죠. 미소가 만났는데 합의를 못했어요. 분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분단하자라고 과감하게 주장한 나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 되겠고요. 이거에 반발을 해서 우리라도 뭉쳐야지. 그래서 좌우합작의 7원칙이 난다. 좌우합작 7원칙 꼭 어느 시기인지 1차와 2차의 사이다.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0일에 기출 정리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62회를 했었고요. 61회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두 다 62회에 나왔든지 아니면 62회 선지하고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면은 62회만 반복해서 푸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3분의 1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보도혁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방위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국민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안타깝게도 국민이 죽어간 사건, 6.25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보도라는 것들은 전향시킨다라는 거죠. 인도한다라는 것들인데 6.25가 터지면서 학살을 했고요. 국민방위군 사건 같은 경우는 군대 내부에 있어서의 부정부패에 의해서
예비 군인들이 죽어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6.25 때. 그 다음에 선지에서요, 국가적인 최고의 박정희입니다. 이거 뭐라고 줄이는 줄 아십니까? 국제체? 이거는 줄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두한이, 대머리 두한이에, 대머리는 빼겠습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이기 때문에요. 물론, 대머리가 인신공격이 아니라는 재판의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하간에 보시면은요, 국보위 같은 경우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되겠고요. 이거는 전두환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박은식, 신채호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구신론인데 양명학 하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보다 더 실천성이 강하다고요? 성리학보다요. 그래서 우리는 정제들을 배웠었고요. 제사 한번 나올 거랍니다. 강학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채호가 나오고 있고요. 신채호 같은 경우는 조선상고사 그 유명한 말이 아와 비아의 투쟁.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신채호 그러면은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의열단 선언문인 조선혁명선언을 썼다. 이거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의열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개갑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게 외웁니다. 개미자가 먼저인지 갑인자가 먼저인지는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개갑, 개미자가 아빠였었던 누구가 되겠냐면요, 태종이 되겠고요. 갑인자가 세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분청사기도 뜬금없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같이 딸려온 일입니다. 그래서요, 분청사기 같은 경우는요, 고려 청자가 빚을 못 내기 때문에 고연빚, 푸른 빚을 못 내기 때문에 분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15세기의 자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세기는 백자, 17세기는 청아백자 이런 식으로 바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의학서적에서요, 동의보감편찬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강해군 때 동의수세보원 사상의학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약 구급방하고 집성방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킬러 선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구집 왜 이럴까요? 구집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급방, 집성방. 그래서 구급방이 고려 거고요. 집성방이 15세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61에 기출을 하면서 반란들을 이렇게 쓴 이유는 더 이상 쓸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란 같은 경우를 정리해 놓는다 그러면 선지에서 많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후의 소고법에 의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괄 같은 경우는 인조반정의 공신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었고요. 그래서 인조같이 인자하는 사람도 참지를 못했다. 너무 얘가 갈갈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안 되고 있네요. 이 시에 같은 경우는 좀 말이 되게 하겠습니다. 시에 빨리 하면은 세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시골에 있었던 살인들이 드디어 중앙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서울에 있던 훈구파가 저 촌뜨기들 이러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게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뒤에 정리할 사화가 되겠고요. 그래서 선조 때 드디어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집니다. 서인이 아니라요. 선조가 바로 1592년 그 임진왜란 때의 도망간 그 띠란 왕이 되겠습니다. 성종은 15세기, 선조는 15세기 말에서부터 16세기 말에서부터 17세기 초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년 차이가 나는데요. 10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살인들이 집권에 성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선조가 되겠고요. 바로 선조 때 동인은 바로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나눠진다. 이거 정리를 하세요. 선조 때 동서도 나눠지고 동인 중에서 남북도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나왔듯이 이인자의 난 영조 때가 되는데요. 이인자는 소론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면서요? 영조 네가 바로 경종 죽였잖아. 배다른 동생 죽였잖아. 너잖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박살을 낸 사건. 이게 이 인자의 난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흠돌이 신문왕 때 장인 죽이면서 전제왕권을 강화했었고요. 헌창이는
신라하대 개판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원종과 에놓은 한, 월 원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라하대가 되겠고요. 장보고도 신라하대가 되겠습니다. 이자겸, 묘청, 우리 문숙예인 이렇게 챙기라고 되겠습니다. 문정, 그 다음에 숙정, 예종, 인종이 되겠고요. 그 인종 때 문벌 귀족 사이의 동요, 흔들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증거가 바로 묘청의 난, 이자겸의 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그리고 1170년에 무신에 의해서 뒤집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볍게 60일회가 끝나고요. 60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낼 게 없어서요. 쓸 게 없어서 거기 뭐 이상한 예들 궁궐까지 나와 있습니다. 궁궐 하나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50년대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요. 300산업 원조 물자가 들어갔고요. 제당, 제분, 면방지 이게 하얀색이어서 그런 말이 붙었고요. 선제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말했었죠. 유신헌법 이때에서부터 72년이죠. 72년 중화공업화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때서부터 뭐가 됐다고요? 간접선거,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아서 언제까지? 87년 6월 항쟁이 있을 때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에 있고 가세요. 그 다음에 국회 해상권 인권에 있어서의 완전한 탄압이었었던 긴급조치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신헌법하고 연결을 시키세요. 아까 발췌거 개헌 같은 경우도 대통령 직선제였고요. 어디 과정에서 있었었다고요? 부산에서 피난 갔을 때 북한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야당하고 싸웠다고요. 누가요? 바로 그 이승만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경제개발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었던 62년 군정 시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10년이 지나서 3차 중화공업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석유파당은 70년대에 있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100억 달러는 럭키세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사회경제사 유물사관 한마디로 해서 빨갱이가 되겠습니다. 백남훈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무슨 선지가 나왔냐면요. 식민사학의 정체성 비판. 너의 정체가 뭔데? 이런 게 아니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체라는 것들은 발전이 없었다. 조선은 발전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게 타율성론이고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발전이 없다라는 것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을 따라서 발전을 해왔다. 이런 것이 되겠고요. 이병도 같은 경우는 실증주의 진단 학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학회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학회가 아니라 조선학 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꼭 잡으셔야 된답니다. 언제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 신간회하고 관련됩니다. 60만세 운동이 신간회 계기가 되잖아요. 신간회가 만들어져서 1927년에 만들어져서 31년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좌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을 해가는데요. 우파 같은 경우는 거의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일을 안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일부의 민족주의자들이 만든 게 조선학 운동이 되겠습니다. 30년대 초반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정인보, 안재홍 이 두 사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여유당 전선을 간행을 한다. 이 여유당이 바로 정약용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주신보 배대 1904년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궁궐 이것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같은 경우에 제일 유명한 게 근정전이 되겠고요. 이걸 가장 기본적인 궁궐이 되겠습니다. 원래 임금님은 여기서 사셔야 되는데 임진왜란에 불탔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땅백전을 만들고요. 원납전을 거두면서 이거를 중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정전은 정치에 부지런해라 라고 그래서 임금님의 집무실이 되겠습니다. 창덕궁 보셔야 된답니다. 이 창덕궁이 뭐냐면요. 그 유명한 정조의 규장각이 있는 곳이 바로 창덕궁이고요. 성균관대학교 옆에 있는 궁궐이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했을까요? 30분 정도, 30분이 좀 지나갔네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찍었었고요. 오늘도 찍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경희궁. 이게 이제 제일 어찌 보면 허접한 궁궐이 되겠고요. 지금도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골이라고 불렀고요. 서쪽에 있다 그래서 요거 경흥궁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흥궁이 바로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덕수궁으로 바뀌고요. 그게 바로 앞에서 말했었던 바로 정미칠조약
그렇죠? 헤이그 특사를 계기로 해서 고종을 퇴위시키고요.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을 맺고 군대를 해산하고 이럴 때 나온 게 바로 덕수궁이 되겠고요. 고종은 여기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레미는 어디서 살았었냐면요. 예, 창덕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장하고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임목대비 유폐사건 광해군 보시면 되겠고요. 미소공이가 열려서 무기휴회가 되는 데가 바로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은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궁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있었던 60에 61에 62의 기출들은 모두 선지 분석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뭐냐면요. 조금 빠져있는 선지라든지 문화에 관련된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가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후삼국의 통일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공고하게 항일한다. 그러니까 아주 가열차게 일본에 대해서 투쟁한다. 공고항일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었고요. 이게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쉬었다고요? 62회를 쉬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로 견훤에 관련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었고요. 전주, 안산주에 도읍을 정했고요. 공고항일에서 그렇죠. 공산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에 있는 경기정 가끔 나오고 있죠. 전주 그러면 역시 예, 비빔밥과 견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기전이라고 해서 전주 일시 조선 이성계 어진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석정에 있는 경혜왕을 죽이고 김부에 경순왕을 세웠다. 그래서 김부를 경주지방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했다. 사심관과 기인제도 고려 태조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사심관 김부 경순왕 같이 연결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올과 후당과 올의 사신을 파견했다. 이게 궁예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근데 자식에 의해서 금산사에 유폐되는 것들이고요. 왕건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궁예를 보시면은요. 철원에 도읍을 했고요. 궁예 그러면 역시 예, 미친 사람. 그래서 미륵불을 자체를 했고요. 그래서 광평성 미쳤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거란과 관련돼서는 크게 난동을 부렸다. 그래서 뭐 했었죠? 예, 광군사, 광군,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진태봉,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간에 정신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국호도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태조가 나오고 있네요. 아까도 말했듯이 공산전투에서는 패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고항일에서, 그 다음에, 잘못됐습니다. 공산전투에서는 패배했고요. 고창전투에서는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순왕이 항복을 하게 되고요. 1, 2천 전투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를 왜 그렇게 많이 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출제위원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당신은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예,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쓸데없는 짓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예, 무신. 말했습니다. 최근 기출 4회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이거 같은 경우는 99%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제입니다. 예, 2점짜리 경우에 따라서는 3점짜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찌질하게 1점짜리로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조금 고난도입니다. 공고 항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제 앞에 것들은 빼고요. 무신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무신 집공기를 보시면은요, 역시 누구라고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유명한 최충원이 되겠습니다. 봉사10조.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었는데요. 그래서 이 봉사10조, 개혁안 10여 조를 올렸다. 진성유황 때 누가요? 예, 한 똘똘한 친구. 최치원, 개원필경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전인지 후인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전에 찌질한 무신 집권자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거기 정중부 이의방, 이의민은 최충원한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찌질한 애들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이 찌질한 애들에 대항을 해서 반무신난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다시 한번 봐놓으세요. 그래서 김보당이라든지 조이청, 보당이, 위총이 이런 애들은 바로 누구한테 반항을 했다고요? 최충원 이전 애들한테 반항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별초합 도반이라는 거는요, 최씨 정권의
군사 기반이 되는 거고요. 삼별초라는 거는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 좌우간 신의를 지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방, 최후, 아들내미가 되겠고요. 최후 같은 경우는 강화도로 기어들어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층민의 봉기에서 공주, 명학소, 김삼이 효심, 만작의 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무신난 꼭 보세요. 차충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에 4세기, 5세기, 6세기에서는요, 6세기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원래. 근데 6세기를 너무 많이 내서요. 그래서 5세기로 갔고 4세기를 냈는데요. 4세기에 아주 비중 있는 왕이 있긴 있습니다. 소수령보다 더 비중 있는 근초왕이 있긴 하지만 그쪽보다는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6세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초고항 같은 경우는요, 일본이라든지 저쪽 중국의 요소 지역까지 진출하고 이런 거, 일본에 칠주도를 보냈다 이러면서 우리 배웠었습니다. 자, 6세기를 보시면은요, 이거는 역시 집업진 무성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물 마시고, 속도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지증항이 나와 있고요. 주로 이름 바꿨네요. 그 다음에 우 들어가는 것 2개, 우경과 우상국, 그 다음에 동시전, 이거 한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나온 게 경시서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하고 조선 초기가 되겠고요. 조선 후기는 좀 낯선 평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법흥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때 법이라는 것들은 바로 뭐라고 그랬었냐면 불법,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인이 되겠고요. 율령을 방포를 하고요. 최근 선지에 나와있던 권원이라든지 상대 등 병부 이런 것들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원은 뭐 할 때 제가 알려드렸냐면요, 권원 중복, 고려시대에 있어서 이 성종 때의 화폐, 역시 화폐 그러면은 돈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 숙종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삼원통복, 해동통복, 그렇게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진흥왕이 역시 한강을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령의 대가야, 가야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선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흥왕 때 김해의 금강가야를 먼저 뜬 애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진흥왕 때 대가야를 없앤다. 요거는 다시 한번 봐두세요. 그 다음에 화랑도를 정비를 하고요. 4개의 순습이 잘 나갔었기 때문에 거칠부에 국사를 편찬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흥의 서기가 바로 근초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보시면은요, 무령왕이 22담로, 그 다음에 무령왕릉의 묘지석, 그 다음에 석수, 최근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나라하고 교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요, 성왕이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남부여라고 했었고요. 일시적으로 한강을 차지하게 되지만 진흥왕의 배신에 의해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된다. 순서도 그렇고요. 여기 꼭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6세기도 가볍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만한 선지에서 이제 사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화는 너무나 단순하죠. 무갑, 기을 외우세요.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무갑, 기을, 경기, 갑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어사가 제일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수를 갑자, 엄마의 원수, 패비 윤씨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어사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효사는 기묘하게 혈량과 전에 시험에도 나왔네요. 소격서 없앴고요. 이윤삭제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중종 같은 경우는 삼포애란이 있었고요. 비변사를 임시기구로 만들었고요. 명종 때 을묘외변이 있게 되고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된다. 여러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역 벽서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62회였었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대윤, 소윤, 외척 간의 다툼, 이게 바로 명종 때의 을사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선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 띠라는 선조가 나와 있고요. 동인과 서인이 분화가 된다. 요거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남북이 갈라지게 된다. 모두 다 선조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황국이 나와 있습니다. 황국은 역시 경기갑, 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축봉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해예송, 이게 다 송시열과 관련이 된다. 이거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갑에서 앞에 있는 경, 그 다음에 갑,
갑술한국 이런 것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 서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인, 북인이 한번 집권을 한 거는 광해군 때가 되겠고요. 현종 때에 남인이 한번 집권을 했고요. 경기갑에서 경신왕국에 의해서 뒤집어진다. 이렇게 배웠네요. 그래서 경신왕국에 뒤집어졌을 때 남인의 허적, 사람 이름 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허접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들이고요. 서인이 뜨고요. 기사왕국, 기 들어가는 거요. 송시열이 뜨게 되는 것들이고요. 갑술한국에서 10인 장씨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서인이 결론적으로 쭉 연결이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인자의 난 꼭 챙겨 놓으시고요. 준천사. 준이라는 거는 준서라는 것입니다. 영조가 왜 준서를 할까요?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0이라는 게 제로잖아요. 베이스. 제로 베이스로 흙을 퍼낸다. 준설. 이러면 안 잊어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대전, 균역법, 동국 문헌비고, 서원정리. 서원정리 같은 경우는 누가 있었죠? 흥선대원군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조 나와 있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정조를 좋아하는 한능검의 출제 예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연속 2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당평책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규장각, 내각 인력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규장각 보세요. 그 다음에 창덕궁 아까 이야기했고요. 초계분신제, 똘똘한 신하들을 뽑아서 임금에게 아랜다. 6조 직계제할 때의 그 직계가 되겠습니다. 수령권을 높였다. 이건 꺼지시라고 그러고요. 장용영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수원화성, 그 다음에 대전통편, 동문희고, 신해통공.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순원철, 세도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이제 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홍경래의 난, 서북차별에 반대를 해서요. 난을 일으켰다. 요거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임술농민봉기, 진주 농민봉기를 출발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삼정리정청. 이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제일 어려웠을 때는 순서들이 나오고 있네요. 뒤에서 박해들도 배울 텐데요. 여기 신유박해, 신해박해, 해유 이렇게 맞다고 배웠습니다. 신해 박해에서는 정조 때고요. 해를 입지 않았다. 누가? 남인들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신유 박해에서는 유배를 가게 되죠. 정약용이요. 그 다음에 동학을 창시하는 게 1860년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안 남았습니다. 여기는 쭉쭉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나왔었냐면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북간도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는 최소한 이번에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애니깽 농장이 있는 이것도 뭐 별로 낼 게 없죠. 숙모학교. 애니깽 농장 하면서 숙모학교. 이게 단순하게 답밖에 아닌데요. 연해주 같은 경우가 저라면 연해주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요, 연해주 같은 경우는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했고요. 중일전쟁이 일어나는 해 일본에 첩자 노릇을 할까 봐서 조선인들을 저 머나먼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시키겠습니다. 나쁜 스탈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있던 게 그 유명한 대한강복군정부 대한국민회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해주기 때문에 해조신문 권업신문 이런 거 보세요. 전로한족회 중앙총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러시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간도에는 뭐니 해도 그 유명한 신민회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삼원보가 되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에서 이번에 20년대 북로군정서군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좌진, 중강단 꼭 챙기세요. 그래서 대종교하고 연결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군 다 쓸어 모았다. 대한독립군단 이게 자유시 참배를 당하겠습니다. 돌아와서 3부 일제가 탄압이 미세화 협정, 봉청, 간자산미. 여기는 북간도는 이렇게 예우라고 그랬죠. 중간서명. 그런데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서간도 연해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대조선 국민군단. 이게 나왔었고요. 더 이상 이번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넘어갑니다. 문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화에는 선지들이 찌질하게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62회에서도.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가겠습니다. 고흥의 서기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거칠부의 국사도 아까 봤네요. 그 다음에 설청.
원효의 아들내미 이두라든지 황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라는 게 강수를 줬다. 당나라에 대해서 인질 석방문을 보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효라는 거는 역시 뭐를 봐야 되냐면은요, 일심사상하고 화쟁사상, 남이아미타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 대중화, 통일신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의상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의상은 화려하다. 화려하게 입고 어디를 간다고요? 예, 절구경을 간답니다. 원효는 지금 절이 직접적으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석사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상은 화려하다. 하엄정하고 관련이 된다. 관음신앙 현세에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상은 화려하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예, 절에 간다. 그래서 그게 바로 부석사, 돌이 떠다닌다는 왕호천축국전 해쳐 보세요. 경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산산문 선종 신라하대에 유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운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최치원이 나와 있습니다. 왠지 최치원, 똘똘한 친구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려시대는 뭘 말했었죠? 이재현, 사략 이런 거 보시라고 했었고요. 충선왕 때 망건당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치원이 나와 있고요. 빈곤가 외국인을 위한 과거시험 10여 조의 시무책을 올렸는데요. 황소은한테 경문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개원필경 요거 한번 그 자체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고려운 문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최근 기출산지로 나와 있는 최충의 구제학당 생각나시죠? 이게 문헌공도, 이게 문숙계인에서 문벌귀족사의 흑성기, 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문벌귀족사의 흑성기고, 문종의 넷자들이 바로 의천이 되겠습니다. 의천은 천태종, 교정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했다. 교광겸수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장, 편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예, 삼국사기 김부식 이거 나왔습니다. 삼국사기 기전체. 그 다음에 조선시대 고려사 기전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후기로 가면은요, 원간섭기에 그 황룡사 구충 목탑이 불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네요. 충선왕 때 선한 영향력, 그래서 망건당, 그 다음에 이재현의 사략 보셔야 된답니다. 이 색은 이제 꺼지라 그러세요.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 혹시 몰라서요. 원의 영향이고, 이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영향도 있다. 세조! 예, 사람 많이 죽여서 세조가 원각사를 지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런 게 요즘 선지에 별로 등장을 안 했네요.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동명왕편 이규 보가 되겠고요. 삼국유사 1년이 되겠습니다. 이승류의 재앙운기 이 정도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빨리 갑니다. 지금 벌써 40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의천 아까 나왔네요. 교감겸수 아까 말했습니다. 교정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진울이라는 거는 선종계통 조계종이고요. 무신들이 후원했었고요. 선종 입장이고 도노점수 정해쌍수 한번 보고 가세요. 수선사결사 순천 송강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해심의 유불일치설도 예 나왔습니다. 몇 회예요? 61회예요. 요새의 법화신앙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균형 이 너무 어렵죠. 보현 시범가 광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지금 나와 있고요.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도감. 그 다음에 직지심체요절 청준대 이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하죠? 예,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향약 구급방 구집 아까 배웠습니다. 이것도 나전칠기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목적공축물에서 안동봉정사 극락전이 극히 오래됐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잘 나가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사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설 보려고 냈습니다. 규정각 검서관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이박, 유득공, 이동무, 박제가가 되겠습니다. 박제가가 그 유명한 뭐를 썼다고요? 북학의를 썼고요. 유득공의 빠레고 남북국을 최초로 썼었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천주교에서 신해박해하고 신유박해가 있습니다. 해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게 바로 진산의 윤지충이 되겠고, 신유박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정령여공 같은 사람들이 유배를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항사형 백서 사건은 제일 마지막에 있겠습니다. 백기투항 백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좀 될까요? 홍경내은한 아까 이야기했고요. 우군칙도 한번 봐두세요. 삼정 이정청
유계춘, 백낙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낙신이, 계춘이. 예, 낙신이가 탐관오리가 되겠습니다. 유계춘 같은 경우는요, 지도자가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학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제두, 예, 강학파, 양명학. 양명학은 아까 뭐 하면서 있었죠? 예, 박은식 선생을 이야기하면서 있었습니다. 금속, 가압록,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추사체, 세안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익, 최근 들어서 합해, 폐지, 패전론이라고 그러죠. 중농학파기 때문에요. 6가지 점, 한전론 한번 챙겨 놓으세요. 야경이는 언제 나와도 예, 이상하지 않습니다. 거중기가 최근에 나왔었네요. 그래서 이런 책들, 목민심서, 경세유표, 마가해통, 그 다음에 여전제, 정전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서는 건너뛰고요. 예, 홍대영, 박지원, 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연행사로 결정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유득공 발해고 이거 보시고요. 예, 유의의 업문지 꺼지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왔다고요? 예, 개혁 마지막입니다. 의외로 빨리 다가왔네요. 이별의 순간이요. 그래서 개혁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광무개혁이 나왔었는데요. 예, 이제 뭐가 나올 것 같냐면은요, 2차 가보개혁 아니면 을미개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간단한 건 먼저 하겠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은요, 그 유명한, 그렇죠? 우리 텐진조약 배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기운이 나네요. 텐진조약에 의해서요, 동시철병, 동시파병 10년 후에 들어옵니다. 동학농민운동 때 청일 다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1차 가보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은 일본이 별로 간섭을 못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95년도에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요, 예, 청나라로부터 이제 뭐 요동반도도 먹게 되는 거고요. 조선의 지배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러프덕 사나운 개들이 나와서요, 예, 개새끼라고 해야 되는데, 예,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나와서요, 어떻게 된다고요? 삼국 간섭에 의해서 꽁지를 내렸고, 그래서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요, 명성황후가 러시아 편에 붙자 어떻게 했다고요? 명성황후를 죽이는 사건,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미개혁을 하겠습니다. 러프덕, 삼국 간섭, 을미개혁, 을미사변, 을미개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별로 없네요. 단발령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을미의병의 계기가 되고요. 을사의병은 예,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이 되겠습니다. 태양력과 연호만 사용했다. 이 연호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거원양이기 때문에요. 원이라는 연호는 우리 법흥왕이고요. 건원, 중번은 예, 고려, 성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2차 가보개혁 같은 경우는 제가 2차기 때문에 부부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부부유별, 홍교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예, 의정부를 없애고요, 예, 내각제로 바꾼답니다. 이게 뭔 의미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장관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도를 23부로 바꾸게 되는 것들이고요. 8아문을 7부로 바꿉니다. 그래서 내 부부가 되는 거고요. 유별이라는 것은 구별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내 부부, 유별, 행정과 사법을 분리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요, 예, 지방관의 권한은 약화가 된다. 왜 그러냐면요, 그전엔 지방관이 재판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부부, 유별, 그 다음에 홍범 14조가 줬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가보 2차 때 나오는 거고요. 교육국 조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합니다. 교육국 조서에 의해서 앞에 나왔었던 최초의 근대식 학교 뭐였죠? 원산학사. 그 다음에 동문학 이런 것들 배웠었죠. 86년에 있었던 게 뭐였었냐? 86년이기 때문에 유경공원 최초의 국립군대식 학교 이런 것들은 뭐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바로 교육국 조사하고 아무 관련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범 14도 꼭 보시고요. 재판소가 설치가 된 게 바로 가보 2차가 되겠습니다. 가보 1차에서 웬만한 것 되네요. 노비도 없어지고 가거제도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라는 거는 내 부부유별 홍교제를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을미개혁에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태양력을 쓴다. 지금과 같이 서기 몇 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1시간 정도 달렸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드디어 끝을 보고야 말았고요. 이거 한번 내용들을 머릿속에 리뷰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은 이제
달달 28쪽 제가 드렸죠. 그것 달달 외우는 게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밤을 지새워서 공부를 하고 가시고, 그래서 꼭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63회 한능검에 대비한 수업은 이것으로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세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